안녕하세요. 2026년 1월 14일 제38회 디지털 과학 제2부 동양과학과 사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영강TV는 디지털 문명 창조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귀한 자원, 원자 전환과 유무기 합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 문명의 발전은 앞으로 무수한 새로운 문명을 창조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금 또는 다이아몬드 등이 귀하고 구하기 어려워 값이 비싸고 귀한 물건으로 취급되어 일부 재력가들만이 전유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문명 시대에는 전능경제 체제의 지원 아래 유기물과 무기물을 그리고 원자의 전환을 동시에 자유제재로 변환시키기 때문에 금과 다이아몬드를 쉽게 제작하여 가지고 싶은 사람은 누구라도 갖는 시대가 왔습니다. 시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과학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치 경제 시스템으로서는 실현이 불가능하고 디지털 문명 시대의 제세이와 광대 창생의 홍익인간 전능경제 체제를 실시하여야만 원자전환과 유무기 합성을 자유자재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으로 이러한 과학을 실현하려면 현재와 같은 체계로서는 이러한 고도의 과학 문명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도의 과학 문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치 경제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 디지털 시대에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제도와 정치로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법동의 법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법동의 법칙 속에는 대한민국의 역사와 그 돌아가는 순환의 법칙이 잘 정리되어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법동이라는 것을 한편에서는 삼현일장이라고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세 번은 나타나고 한 번은 감춰진다. 감출장자거든요. 그런 뜻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연적, 역사적, 정신적, 물리적 이러한 네 가지의 구분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자연적을 보면 자조오석 이렇게 있는데 밤에는 껌껌하게 안 보이죠. 그러나 자조오는 밝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자조오석 아침, 점심, 밤,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사시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은 춘하, 추동,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제 4개가 변해가는데 이때도 그 춘하, 추는 그 꽃 피고 잎이 무성하고 이렇게 그 번성하지만 겨울에는 모든 게 다 얼어붙죠. 그래서 이거 감춰지는 것은 바로 요 끝에가 감춰지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이거 사방이라고 하는데 동서남북에서도 북쪽은 북극성은 가려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동서남북의 사방이 있고 우주에는 일월성신이 있습니다. 이걸 사명이라고 하는데 해, 달, 별, 북극성 이렇게 그 우주도 사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래서 그 자연적인 이러한 그 현상들이 있고요. 다음은 역사적으로 보겠습니다. 역사는 흥망성쇠를 거듭합니다. 어떤 한 정치 집단이나 어떠한 그 왕조도 시간이 지나면 쇠하고 멸하기를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는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그 성하고 쇠하는 그러한 그 사변으로다가 변하게 돼 있죠. 그리고 시대적으로 보면 유불선전 사정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건 뭐냐면 조선조 이 밑에가 국가가 있죠. 조선, 고려, 신라, 단군 이렇게 그 왕조가 있는데 조선조에서는 유교를 숭상했습니다. 유교가 국시였죠. 고려조에서는 불교를 국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신라, 백제, 고구려, 가야는 그 선의 세계를 살았습니다. 선도라고 하죠. 그 신라 화랑들이 산에서 그 소리를 내면서 글을 읽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선도의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단군 시대에는 이 그 신선 이름 전자 모든 사람이 신선과 같이 편하게 잘 살았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가치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조는 유교를 숭상했고 또 한 가지는 가치가 이름 석자 남기는 것을 가장 큰 그 사명으로 그 인생의 목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고려조는 불도를 숭상하면서 불교가 국시였었죠. 그리고 이 시대에는 불상, 그 사진, 뭐 이런 것들을 숭상을 했어요. 조선조는 이름 석자를 남기는 게 꿈이었지만 이때는 자기 영적 남기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그 가치였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신라, 백제, 고구려, 가야는 이 득도를 하는 그런 음의 세계 이런 세계로다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단군 시대에는 지금 우리가 동영상을 보고 있죠. 이런 동영상 활동, 유튜브, 그 방송 이런 것들이 그 이 단군 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성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조에서는 이름 석자 남기는 게 가장 큰 가치였었고 고려 시대에는 그 자기 이름, 그 불상, 그 자기 그 그림 그린 거 그런 것들이 그 가장 큰 가치였었고 그다음에 신라 시대, 삼국 시대에는 이렇게 음으로서 그 득도를 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었고 그다음에 단군 시대에는 그 활동으로서 그 음과 소리, 그 상이 다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은 정신적인 면입니다. 그 수신이라고 하는데 몸을 닦아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심기형성 이거를 사화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마음을 다스리고 덕을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항상 평온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심성을 가져야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운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내가 기운이 세다고 해서 우쭐거리고 심자랑하다가는 큰 코를 다치게 되죠. 바로 이러한 그 자기 기운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자기 기운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패가망신하는 일을 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사람의 목소리, 이 형체가 그 자세가 곧고 평화로우며 그러한 형상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 재심성형이요 견형지심이라고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얼굴이 형성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의 수양을 잘해서 자기 모습이 제대로 갖춰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목소리입니다.
사람이 그 신선의 목소리가 따로 있고 귀신의 목소리가 따로 있죠. 그만큼 그 목소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 자기 몸을 닦을 적에 마음과 기운과 얼굴과 그다음에 목소리를 잘 다스려서 네 가지로 화하는 이런 기운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성현들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고생스러움이 있죠. 인생에는 어떤 방법이든 고생스러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살아서 고생, 늙어서 고생, 병들어 고생, 죽으면서의 고생, 이것을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생은 항상 누구든지 다 따르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잘 극복해서 이겨내는 그러한 슬기도 갖춰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에게는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 이 네 가지가 욕망이 있어서 이것을 사욕이라고 합니다. 생명욕, 누구든지 먹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생명욕, 또 안락욕, 누구든지 먹고 쉬었으면 그 다음에 안락하게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세 번째가 명욕입니다. 누구든지 잘 먹고 잘 쉬었으면 그 다음에는 남보다 나아지고 싶다는 그러한 명욕이 생기게 되죠. 또 마지막으로 사후욕이 있습니다. 나는 죽어서 좋은 곳을 가고 싶다. 그래서 사후 세계를 편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종교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네 가지의 욕망이 있는 걸 사욕이라고 하는데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생명력과 안락욕은 충족을 줍니다. 공산주의에서는 요 생명력하고 안락욕은 그 충족을 해주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명의욕하고 사후욕을 충족을 시켜줍니다. 그러나 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서로 자기가 옳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실상은 그 자본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모두가 다 같이 편안하게 사는 그 디지털 문명 시대에 접어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명력, 안락력, 명의욕, 사후욕 이 네 가지 욕망을 모두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디지털 문명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한 사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적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를 간직하고 싶은 죽어서도 간직하고 싶은 그 사유가 있습니다. 사적. 그 누구든지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고 하고 자기의 사진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이런 그 정신적인 부분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체제의 전환이 이제 시급한 것도 현실입니다. 디지털 문명 시대는 이 네 가지가 다 충족된 그런 사회가 꼭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물리적입니다. 요거를 이해하기 쉽게 요 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전기 자동차를 움직이고 모터가 움직이고 그러는 게 전부 다 이 전동기죠. 전동기는 전기, 전자, 상합, 방추 이렇게 사변으로 전동력을 일으키게 됩니다. 모든 전동기는 전기, 전자, 상합, 방추 이 원리에 의해서 전동력을 일으켜서 전철도 이것으로 움직이고 전기자동차도 움직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동기가 발전해서 돌아가는 것도 이것도 사법동의 한 법칙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다음은 내연기입니다. 내연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발동기, 자동차 엔진 이런 것들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 원리로 이 사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흡입하면 이 공기가 이렇게 피스톤이 내려가면 이
크랑크도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이걸 공기를 빨아들이게 되죠. 한번 빨아들인 공기를 다음에 두 번째는 압축을 하죠. 그리고 압축해서 옆으로 해서 폭발을 시키죠. 폭발되면 다시 밀려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가스를 다시 이제 배출하게 되죠. 그래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렇게 사정으로 돌아가는 것이 내연기관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발동기 그러면 이게 발동기가 이제 사정 흡입, 압축, 폭발, 배기로 돌아간다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 사법동의 법칙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외연기입니다. 이 외연기는 영국에서 개발된 전기기관차 있죠. 전기기관차 같은 것들이 외연기관입니다. 이건 겉에서 엔진 안이 아니고 이건 내연기고, 외연기는 기계 바깥에서 물을 끓여서 수증기로다가 기운으로다가 움직이는 것을 말하거든요. 근데 움직이는 게 어떻게 움직이냐? 조류, 연료, 연소, 분사 이렇게 사리로 추진력을 발휘하는 것이 이 외연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자연적, 역사적, 정신적, 물리적 이렇게 네 가지의 법칙이 이렇게 사법동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삼연일장의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을 오늘 주된 말씀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입니다. 동서양 게임의 비밀, 선과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동양에서는 바둑판이나 장기판을 보면 이 선을 그어놓고 선 위에다가 이 바둑알을 놓죠. 장기알도 이렇게 놓고, 동양의 사고는 이렇게 선으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서양의 체스는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고 공간을 이게 이동하는 그러한 이 공간의 게임입니다. 징기스칸이 알렉산더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동양의 게임은 시간, 속도에서 하고 서양은 게임을 공간에서 한다. 이것이 동서 문화의 차이인 것이다. 미래는 동양 문명의 정신이 새로운 디지털 문명을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공간에서 하는 이러한 큰 궁궐을 짓고 거기서 머물러서 이렇게 하는 그러한 공성전을 하는 이러한 공간보다는 이게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이러한 게임의 법칙이 더 우수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 사회는 이런 문명의 시대가 이렇게 공간적이 아닌 시간적인 공간으로 변환이 돼야 더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동양 과학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영광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